김현준이 장지현의 원투펀치 245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과 같이 3부에서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프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프리뷰해드릴 세 경기는요. 맨시티 대 AS 모나코, 그리고 레버쿠젠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세비야 대 레스터시티 이렇게 세 경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FC 서울 대 상하이 상강. 아시아의 피카드죠. 네. 그 경기도 상하이 있고 상강. 또 제주 유나이티드 대 장수. 그 경기 프리뷰는 좀 못 드린다는 점. 네. 좀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우에파 챔피언스로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사실 승부 예측을 하기가 꽤 애매한 경기입니다. 맨시티와 AS 모나코의 경기. 자, 일단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 마시고 양 팀의 지금 예. 상황과 이런 걸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모나코가요.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1경기 9승 2무인데요. 네. 언제 졌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9승 2무인데 11경기 동안 30골을 넣었습니다. 화력이. 경기당 거의 3골 정도 넣는 네. 엄청난 폭발력이고 모나코의 올 시즌 상승세는 저희가 원투펀치에서도 네.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디베 선수 칭찬, 파비뉴 선수 또 한 의원님이 칭찬하고 바카요코랑요. 또 르마 선수에 대한 칭찬, 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빅클럽들이 지금 많이 노리고 있는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 근데 이제 상대가 맨시티고 이번에 원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글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어려운 승부 예측인데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변수는 생겼습니다. 가브리에우 제수스 카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빠졌기 교체가 때문에. 제가 네. 너무 죄송한 게 제수스 효과가 나타나면서 맨시티가 이제 괜찮을 거다. 뭐 장 의원님도 그때 첼시 추격 대항마로서 그래도 가장 맨시티를 그렇습니다. 꼽아주셨고 저도 제수스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동의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제수스 선수가 또 못 나오는 상황이 돼서 네.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일단 주말에 허더스필드 타운과의 FA컵이 있는데요. 다른 리그는 지금 모나코는 근데 리그 경기 바스티아 원정을 가야 됩니다. 그 두 주말의 경기에서 일단은 맨시티는 한 1.78군을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균도간 선수를 빼면 부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수풀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력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FA컵은 지금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나머지 스쿼드의 질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일단 주전들의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를 시키고 이 경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시즌 초중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를 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다시 야야 뚜레를 이제 신용하고 투입하는 시점이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안정돼 있고 드문드문 체력적인 여파에 따라서 경기 기복이 있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조금 준비가 돼서 집중했을 때의 경기는 밸런스가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파괴력이나 아주 과거에 비해서 3백 쓰고 막 요란무쌍한 변화무쌍한 정말 그런 경기를 할 때보다는 다이나믹함은 떨어졌습니다만 안정감은 좀 생겼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조심스러운 운영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하면서 안정적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모나코가 바스티아 원정도 지금 리그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문제는 안 될지라도요. 그래도 집중력, 이 경기만을 준비한 맨시티보다는 조금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저는 사실 경험을 상당히 크게 보는데요. 모나코의 많은 선수들이 토너먼트에서의 이 원정 경기 경험, 잔디도 좀 다르고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서 과연 이 큰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리그 때에 비해선 경기력에서 조금 저하가 될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상당히 힘든 예상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맨시티의 신승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2대1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장지현 의원님의 결론적인 의견에는 사실 동의를 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 선수들 요즘 로테이션 멤버가 있는데 로테이션 멤버가 요즘 나오면은 다 공격 포인트예요.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아주 은바페 선수가 팔카오 선수와 더불어서 아주 같이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나코도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선수층이나
어떤 젊음이나 이런 걸로 보자면, 그리고 바스티아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모나코의 어떤 핸디캡은 이야기한 것만큼 크지는 않을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그렇게 된 것,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좋은 쪽의 교훈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뭐 홈이고 뭐 기술적으로 뭐 모나코에 뒤질 게 없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자신이 옛날에 지도했던 그 팀이 어떻게 프랑스의 아주 피지컬이 좋고 기동력이 좋은 팀에게 참패하는 모습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봤을 텐데, 모나코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동력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면모도 뛰어납니다만 여기에 기동력 자체가 좋은 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참패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더욱 안정지향적이면서 뭔가 한 골이라도 더 앞서는 짜내는 경기 운영이 될 공산이 크고,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에 비한 중원에 비하면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는 모나코의 압박을 벗어나면서 탈압박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될 걸로 여겨지는 바 맨시티의 신승. 네, 2대1이 될지 뭐는 2대1 가능성이 꽤 있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한 골차 정도 맨시티가 앞서지 않을까. 두 분 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측을 하셨다면 저는 신하영다운 결정이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저도 한번 승부수를 걸어봐야겠죠. 첫 번째 경기부터 두 분께서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예측하셨으니 네, 모나코 승할 것 같아요. 또 이러면 하기 싫어지는데. 이러면 무승부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이러면 자꾸 무승부가 하고 싶어지는데. 모나코 승리에 한번 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네,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나코의 화력이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갖춰져 있을 때는 갖춰져 있지만 사실 무너질 때는 또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만약에 모나코가 아까 2대1 스코어를 뭐 장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얘기를 했지만, 모나코가 먼저 골을 넣게 되면은요, 얘기는 급변할 수가 있어요. 맨시티가 홈에서 이거는 무조건 한 2골은 이기고 가야 되는데 네. 뭐 이 생각이 앞서다 보면 말씀하신 맨시티의 고질적 수비 불안 이런 네. 게 또 도져 나오면서, 아까 저는 모나코의 젊은 압박에 그래도 탈압박이 맨시티는 바르셀로나가 파리 상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또 미드필드와 수비 아래쪽에서 실수가 또 맨시티가 연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모나코가 이길 수도 네. 있죠. 만약에 우르르 수비에서 약간 무너졌다가 그걸 재정비하는 또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번 경기는 조금 모나코가 유리하지 않을까 네. 해서 저는 두 분의 예상과는 반대로 한번 모험을 좀 걸어보도록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나코 승리 예측해봅니다. 자, 자. 약간 모나코 스타일 같아요. 그래요? 네. 모나코 하면 그레이스 켈리가 켈리? 생각이 나죠. 또. 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켈리 하면 신하영이 생각이 나고. 또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지금 두 팀의 상황이 어떤가요? 한현님 이번에 말씀해 주시죠. 두 팀 모두 최근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고비를 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진행하는 시점이 주말 라운드를 안 보고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주말에 사실은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 레버쿠젠이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치차리토 선수의 또 득점력이 좀 살아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불안한 수비의 레버쿠젠인데 또 깨끗하게 무실점으로 또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 부분은 레버쿠젠도 최근에 계속 좀 지지부진했던 고비를 넘은 인상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아틀레티코와 셀타비고의 지난 주말 라운드를 보면서 사실은 아틀레티코가 레버쿠젠보다도 더 기분이 좋고 더 고비를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사실은 어떤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골이 터지질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경기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경기들이 꽤 많았는데, 지난 경기에 80분대에 두 골이 터지면서 셀타 아주 난적 아닙니까? 난적 셀타를 잡았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틀레티코가 거기서 받는 힘이 레버쿠젠의 수비 불안보다는 조금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의 그래도 기본 스타일을 봤을 때는 원정 경기에서는 분명히 신중하게 나가면서 아무래도 레버쿠젠의 수비 허점을 노리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아틀레티코의 어떤 올라온 자신감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아틀레티코가 부상자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얀 오블락 골키퍼가 잘하면은 이 경기에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셀타전에서 사실 모야 골키퍼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오블락 골키퍼가 이제 훈련에 복귀가 됐거든요. 그리고 고딘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블락 골키퍼는 제가 봤을 때는 골키퍼 장갑을 낄 가능성이 있고, 티아고 멘데스 선수도 지금 돌아올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레버쿠젠의 최근 3대0 승리보다는 아틀레티코가 셀타를 극적으로 3대2로 역전승한 것이 조금 더 효과가 크고, 아틀레티코의 공격진들의 어떤 마지막 그 승부를 짜내는 어떤 역량이 올라왔음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두 팀의 스타일상 원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틀레티코에게 한번 걸어보고 싶은, 물론 이제 아틀레티코 승 내지는 뭐 무승부까지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레버쿠젠 홈인데도 아틀레티코 예. 마드리드에 걸어보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장현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지난 시즌 16강에서 두 팀이 맞붙었었는데 그때 전력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레버쿠젠이 1대0으로 이겼었고 원정 가서는 졌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하고의 일단 선수 스쿼드나 구성이 다른 빅클럽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스타일로 보다면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때에 비해서 한 80%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차라노글루 선수가 당시에도 홈에서 결승골을 넣었었는데 차라노 선수가 지금 이적 문제 때문에 징계로 이제 못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의 결정력은 또 물론 지난 경기 골을 넣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폼을 봤을 땐 지난 시즌보다는 못하다. 네. 그리고 뭐 하베르츠 같은 젊은 선수들이 지금 그 뒤에서는 열심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레버쿠젠이 그때 지난 시즌에 비해선 전력 누수도 약간 있고 득점 능력 강팀,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수비력을 좋은 팀을 상대로 할 때 득점 능력이 약간 더 저조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와 반대로 레버쿠젠 홈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히려 1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오. 지금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일치를 아틀레티코 하고 마드리드의 있습니다. 수비를 네. 결국은 못 뚫을 것 같다. 네, 물론 한 골을 넣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찌됐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골 차의 신승을 가져갈 지금 현재 상황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담처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연아, 이번 회차는 같이 가자. 아직 같이 가고 있나요?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네.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또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골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골도 0대0? 0대0 가능성이 있는 무승부 상황이에요. 보겠습니다. 아, 왠지 코를 예, 찌르는 그 올킬과 올킬 패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약간 필이. 0대0을 보통 생각을 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필이 0대0 왔어요. 생각하는 건 근데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괜찮죠? 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1차전이기 때문에 또 양팀 다 무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할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몇 개월 전에 이 챔스 대진이 짜여졌을 적에 그때 8팀 올라갈 팀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게 지금 1차전 해본 결과 지금 바르셀로나가 무너질 것 같고 네. 도르트문트도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홈 경기가 남아있긴 네. 하지만 저는 그때 세비야가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였냐면 근거가 뭐였냐면은 레스터가 내년 2월쯤에 어떤 순위에 있을지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면 레스터가 그때쯤 강등 싸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제 순위가 강등권과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때 이제 2월, 이제 3월 요때 와가지고 레스터가 과연 리그 순위가 어느 정도이냐에도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순위가 정말 강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위로 이때쯤 돼 있으면 프리미어 리그에도 이제는 집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번 1차전 같은 경우는 레스터도 FA컵을 치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그 경기의 부담은 레스터도 한결 뭐 덜어내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등 싸움을 할 것 같은 그 상상이 결국은 맞은 것은 그만큼 레스터의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세비야는 사실은 그 몇 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사실은 더 나으면 나았지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상대적으로 세비야는 또 홈에 대단히 강하고, 이 산파올리 감독의 유럽 리그는 지금 처음 초보라고 합니다만, 제가 전부터 강조했듯이 남미 리그에서는 이미 이 클럽 대항전을 이미 치렀던 경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홈 경기는 세비야가 어떻게든 놓치고 갈 경기는 아니다. 레스터를 그런데 이길 거라고 몇 개월 전에 예상한 평론가가, 제가 그 당시에도 레스터 이긴다는 사람도 한 35% 정도는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팀의 어떤 캐릭터, 성향상으로만 보면 세비야는 사실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축구를 구현하고 있는 팀은 사실 세비야고, 레스터는 작년에 잘 됐던 기준으로 보면 마흐레즈, 바디를 활용한 정말 한 방의 원킬이 정말 강한 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캐릭터를 고려하고서 전 세계 전문가들의 한 30% 정도 안팎으로는 레스터가 오히려 세비야의 뒤를 제대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터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설사 그 원킬이 되더라도 세비야가 그 레스터의 골수보다는 한 골이라도 좀 더 넣으면서 홈 경기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확률이 있지 않냐. 물론 축구는 확률이 통하지 않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저는 일단 레스터 시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리그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요. 레스터 시티의 지난 시즌 패턴에 대해서 팀들이 워낙 잘 숙지가 되어 있고 붙어봤기 때문에 그런 그 장점들에 대해서 더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선수 개개인의 성향까지도, 플레이 스타일, 제이미 바디의 성향,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 시티가 어정쩡하게 그냥 점유를 갖고 가다가 오히려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유럽 대항전에서 레스터 시티가 그래도 좀 승부를 내고 있는 거는 지금 유럽의 다른 팀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적응이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네.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세비야가 홈이고 충분히 이제 앞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레스터 시티에게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요즘은 리그에서는 약간 무언가 혼재되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운영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사라졌죠. 그렇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이 보여질 가능성이 좀 네.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강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리그에서 워낙 지금 강등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 기억이 맞다면 레버쿠젠도 챔스 결승 올라갔다가 리그 2위 하고다가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초반에 3연패인가 해갖고 리그 막 처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리그에 집중하자 그랬는데 3연승 해버렸어요. 마음 비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팀들이 약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냥 홀가분하다. 홀가분하게, 야 떨어져도 좋으니까 일단 우린 리그에 일단 집중해야 되고, 네. 던져놨는데 오히려 홀가분하게 플레이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두 가지 점이 상당히 사실은 레스터 시티에 맞습니다. 가능성을 줍니다만, 네. 그래도 세비야스입니다. 네, 그래도 세비야스. 자, 그래도 세비야 승. 네. 다른 관점으로 봐줘야겠지만 그래도 세비야 승. 자, 이렇게 그래서 머리는 네. 세비야승, 가슴은 사실 레스터 시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 중계하는 네.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네, 일단은 세비야승이 객관적으로는 더 손이 가고, 네. 그런데 얘기했던 레스터 시티에 대한 그 가능성도 여전히 한켠에는 남아 있다. 네. 이게 나중에 다리 걸쳐. 이거를 한 다리 걸쳐 놓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빠져나갈 구멍 다 마련한다고 했죠. 레스터 승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장 의원님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제가 가슴으로는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 똑같다 이거죠? 네, 두 분께서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로 네. 세 경기 모두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일치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네. 있는데요. 제가 막 순간적으로 바꾸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바꾼 게 사실 다 잘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왜 아까도 레버쿠젠 아틀레티코를 네. 이걸 바꿀까 싶었는데, 레스터 시티 하세요? 가슴으로 예측해봐요. 레스터 시티 네. 하라고요?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승부로 바꾸면 몰라고. 자, 두 분께서 뭐 이런 때도 있는 거죠. 안전하게. 자, 공동 올킬이 과연 될지 저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 또한 살 구멍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비야 대 레스터 시티는 저도 아무리 가슴으로 응원을 하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3명 다 올킬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가능해요? 세 명 다- 이미 달라졌는데? 아니 네. 3명 다 죽을 것 같아. 항상 다 제4의 선택지가, 제3의 선택지가 나올 거다. 자, 승부 예측 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모나코의 경기. 한의원님 맨체스터 시티 승리, 장지현 의원님 맨체스터 시티 승리, 그리고 저 모나코 승리 봤습니다. 두 번째 경기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두 분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더 유리하다고 손을 들어주셨고요. 저는 무승부 봤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만장일치로 세비야 승리 예측했습니다. 자, 16강 1차전 4경기 자 이번에 펼쳐지는데요. 경기 결과 나오고 저희의 성적표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께서 어떤 성적표를 공동으로 받아들일지 저는 내심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승부 예측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챔피언스리그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지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꼭이요. 올킬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안 된다니까. 어디선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선가 배신당할 거예요.